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죠. 네, 그 날씨가 예년과 다르게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 6월달인데 날씨가 그렇게까지 덥지가 않아서 이게 예전에 살던 블라디보스토크 느낌이 나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우에 보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러시아 땅이 있는데 연해주죠. 그곳에서 5월달에도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도 그 정도까지 추위는 아니지만 쌀쌀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예, 그래도 이제 건강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를 쓰고 나서 쓸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 자료들을 보면서 또 제가 봤던 컨설팅한 사례 내지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 여러가지 취재를 통해서 얻어진 기록부 또 여러가지 또 주위에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에게 좀 수집을 해서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종합적 사고력, 분석력, 또 뭐죠? 비판적 사고력, 추론 추측, 뭐 이런 내용들이 분석력하고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꽉 차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의 그 기본에는 기본적으로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에서도 대학에서 평가하는 같은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의 기준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여전히 작동을 한다. 라고 이제 쓴 책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깜깜이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 뭘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대학에서는 늘상 뭐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학업 성취도 있고 학업 역량에 보면 학업 성취도 있고 또 전공 적합성은 관련된 공부를 더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거 있고 관련된 성적은 또 어떠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인성은 뭐 협업 능력이나 뭐 이런 게 협동심이나 이런 게 얼만큼 있느냐 발전 가능성은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학생이 얼마나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이 발표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말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는 못했었죠. 근데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책을 제가 3년 전에 썼고 거기에서 평가가 이렇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꽉꽉 빵빵하게 쳐져 있으면 서울대, 그 다음에 연고대, 뭐 서연고, 서성한, 뭐 중앙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대, 뭐 경희대, 중경외시죠.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제공했었죠. 그 틀은 기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죠. 그 틀은 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결국 기록은 교사들이 하는 거니까 교사들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변화 요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은 아니지만 한 4, 5등급 학생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록의 방법이 바뀌었던 거죠. 애들이 너무 많이 이제 써야 되는 분량이 많아진 거죠.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사들이 대입한 게 뭐냐면 결국은 교과서를 보면 결국은 그 안에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업 성취도를 적당하게 학생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39페이지에 있는 건데
39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기하의 도형의 이동과 관련해서 수학에서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으면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상위.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중간은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하는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이 선생님들이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 중간 정도 3, 4, 5, 6 등급 안에는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뭐 평행이동한 뭐 기하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평행이동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음,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글은 짧아졌고, 그죠? 예전에는 뭐 한 1000자씩 기록해줬던 건 지금 한 500자로 기록이 짧아졌고, 그 기록에 짧아진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그 기록의 자수가 변하지 않았을 때도 500자를 넘게 빡빡하게 어마무시하게 써놨던 학생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자사고나 자사고 학생들에서 많이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내용은 뭐 그닥 없습니다. 내용은 그닥 없으면서 그냥 뭐 어쨌든 먼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이제 그것은 일부는 학생이 뭔가 제출해서 나왔던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지만 말은 못하겠네.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이의 기록이 그랬던 것이지, 그것 자체로 합격과 불합격이, 그러니까 글씨의 그 길이죠. 그 글자 수가 많다고 그래서 합격하는 내용에는 거의 뭐 별 볼 일 없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 과연 그것을 배웠을 때, 그러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것을 배웠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데, 그런 내용 안에 그닥 뛰어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그런 키워드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것을 학생이 적었을까요? 교사가 적었을까요? 그건 교사가 적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별 내용도 없어요. 아니, 학생이야 별 내용이 있으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별 내용 없어요. 결국 평가자의 평가의 관점에서의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도 알게 되죠. 그 아이가 평가에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 문장 자체에서 나오는 거가 아이가 논리적으로 써 있으면 논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 없다,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못 본 거는 분명하지만, 저한테 모든 학생들이 저한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왜 없지,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명문대 학생부에 제시했던 그런 키워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문으로도 나고 뭐 우리 에듀진의 기사로도 나오고 나침판으로도 나오고 잔뜩 나오니까 나와서 이제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는 사람이 여전히 같은 3학년 담임을 하고 같은 2학년 담임을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학생마다의 또 대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아이는 그런 식으로 그 아이를 판단했지만, 지금 같은 아이가 똑같은 아이, 거의 유사한 아이가 있다고 해도 같은 판단을 안 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학생 그다 달라요.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평소에 가끔 선생님한테 개기세요. 진짜로 개긴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에게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몸에 부착한 아이가 교사로 하여금 제가 얘기했던 그 키워드 방식으로 판단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은 뭔 얘기하는 거, 입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애가 뭐가 어떻고 협업을 어떻게 하고 또는 선생님에게 뭐를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들으라고 왜 인사는 잘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하면 교사가 학생을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이 들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의 방송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것대로 행동하고 학생이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 교사가 그런 판단, 아이가 사고력이 매우 뛰어나네, 애가 분석력이 매우 좋네, 애가 논리력이 매우 뛰어나네, 쟤는 논리력이 우수하구나, 또 시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교사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한 100명이 있다고 하죠. 한 120명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교사마다 한 120명 정도를 수학이면 4시간씩 한 주에 4시간 4개 학급 4개 4-5개 학급이니까 한 반에 30명이면 120명이죠. 좀 많으면 160명의 학생들을 기록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성취 기준에 부합하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성취 기준을 써놓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이 성취 기준에 부합되게 써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딱 중간급의 대학의 학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단정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과목마다 어떤 선생님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기록해준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들이 있는데, 제가 유심하게 보니까 일부 학교는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성취 기준에 부합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성취 기준에서 이 상위, 아까도 얘기했던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형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를 하거나, 꼭 이거 내용 말고도,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산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내용을 알았으면 그 내용을 발표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매우 똑똑한 상태이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발표력이 있다, 있음, 발표력이 뛰어남,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그것을 분석하고 논리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이유는 그 아이의 발표한 내용이 어떠냐, 그리고 그런 거 안에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할 때는 어떤 지식을 알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 안에서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논리력과 분석력과 사고력을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록해 준다는 얘기죠. 중간의 학생은 발표는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설명하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하는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아까는 방정식을 구한 아이고 하는 그냥 좌표만 찍을 수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방정식을 예를 들면 이제 상중하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상중하에 보면 상해는 늘상 그 방정식을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학생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로 발표는 상위권 학생이 하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는 게 1등급일 수도 있고 2등급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3등급, 4등급, 5등급의 학생은 이런 기회를 교사들이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아니, 해봤자 뻔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 학생의 평소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교사는 자기도 나름대로 진도 나가기 바쁘거든요. 이런 거니까 선생님들하고 평소에 어떤 교감이 있지 않고 저 선생님 이거 발표할게요. 이런다고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평소에 교감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 학생이 목표로 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면 교사가 그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내가 등급이 낮다라고 그래서 내 싸가지의 정도가 1등급의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가지도. 네 가지도. 왜 평소에 인성이나 선생님의 인사 이런 정도가요. 공부 잘하는 애는 정말 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애들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눈 피하거나 인사를 피하거나 이렇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평소에서 나오는 그거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니까 기록이 또 좋게까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 5, 6, 7등급의 학생도 명문대에 합격하는 비결은 첫째가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는 학생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또 인사도 뭐 같은 인사가 아니죠. 당연히 1등급에 맞는 인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비록 성적이 5, 6등급이어도 4, 5등급이어도 4, 5등급이어도 인사만큼은 1등급의 학생에 준할 만큼 해라. 1등급은 어떻게 하냐? 그죠?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인사도 하고 뭔가 또 말도 하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 뭐 했니? 라고 하면 선생님도 그놈이 공부도 잘하니까 말 한마디도 더 할 건데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쨌든 숫자가 4%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거니까 기억에도 남고 하니까 뭐래도 한마디 건네지고 또 그 학생도 뭔가 이렇게 뭐 인사도 좀 더 해맑은 웃음으로 뭔가 또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3, 4, 5, 6등급 학생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학생의 변화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인사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수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교사가 테이블 위에서 강의를 해요. 내가 남과 똑같이 별로 안 듣는 둥 많은 둥 하는 그런 학생과 똑같이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내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중에 많은 학교가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 인성 안에 물론 뭐 성실성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학생들을 여러 번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적으로는 그 인사에서부터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측면이죠. 근데 그 인사를 내 아이가 멀쩡한 상태의 학생인데 인사 안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한다고 하죠. 물론 거의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한테도 친절하게 엄마 안녕 나 오늘 학교 갔다 올게
또 아빠 나 오늘 학교 갔다 올게 이렇게 만면에 웃음도 안 띄는 애가 학교 가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 결국은 집안에서부터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도 학교 다닐 맛도 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어떤 상당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조금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도 이렇게 많이 쓰면서 그 책 한 문장을 쓰면서 많은 고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떤 상태의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해줬을까? 어떤 상태의 학생이 어떻게 무엇을 해줬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 있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학생들을 집에서부터 그렇게 해가면 아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런 과정 안에 진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자녀의 관계가 매우 진지한 상태로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도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중단을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얘기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핵심 역량과 성취 기준 그것을 달성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이렇게 방송을 자주 못하지만 어찌됐건 또 계속 또 만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학생들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